장시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의 미증교사, 추잡한 관계 이런 보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장시호가 김영철한테 사과 문자를 보냈었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뭐라고 보냈냐면 제 뒤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너무 김건희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너무 큰 거짓과 너무 나쁜 말을 지어내서 인정받고 싶어서 검사님이 매일 저와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지인한테 말했다.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이런 용서를 구하는 그 카톡을 보냈다라고 그게 보도가 공개됐거든요. 김영철은 계속 부정 중이에요. 뭐 전화를 받은 적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론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조언들은 했는데 전혀 그런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게 아무튼 녹취록 같은 게 풀리기 시작한 게 그때쯤이라는 거잖아요. 6개월 전쯤에. 그때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참 검사놈들은 빠져나가려고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해놓는구나 싶었고, 이런 걸 볼수록 아 진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이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저도 김건희가 너무 많이 생각났어요. 검사들은 무슨 돋보이고 싶다고만 얘기하면은 면죄부를 주는 그런 뭐 규칙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은 말을 해서 아 이런 식으로 무마되면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아무튼 검찰들이 이 뒤에서 어떤 추잡한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일단 검사가 자기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와 사적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제 검사 윤리 강령에도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이 피의자와 형량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막장 검찰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국정농단 특검 이 당시에 이 수사를 했던 팀에 김영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도 있고 윤석열도 있고 여러 검사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장시호 씨의 녹취록에 보면 한동훈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탕수육도 이빠이 사주고 뭐 하겐다즈도 아이스크림 주고 나이스하고 스윗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는데 그러면 한동훈과는 또 어떤 관계를 맺었고 이 수사팀 자체가 이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서 어떻게 진술을 조작하고 형량을 거래했는지가 낱낱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6개월 전에 보냈다는 사과 문자 그 얘기가 지난해 말인데 전혁수라는 KPI 뉴스 기자 이 사람이 최초로 녹취록을 입수해가지고 연락을 직접 한 거잖아요. 장시호한테. 근데 이게 11월 7일이거든요. 근데 공개된 카톡이 11월 7일과 26일이에요. 전화를 받자마자 오빠한테 전화했겠죠. 김스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뭐야 연락이 왔어요. 녹취가 풀렸대요. 그러면 김스타가 지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사과 문자를 보내라.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누가 봐도 뻔히 예상되는 그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시호의 주장은 자기는 과시하고 싶어서 그 A씨한테 허위 얘기했다. 이거 예전에 뉴탐사가 첼리스트 그 한동훈이랑 윤석열 술집에 가서 첼리스트 연주한 사람 무마할 때 썼던 방법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방식이 너무 똑같아요. 검사들이 하는 방식은 늘 똑같고 언론사의 이런 증언들을 매도하는 그 뭐라고 하죠? 정보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보원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행태 자체도 반복적이어서 국민들이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황당하고요. 이어서 계속 막 증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거짓으로 꾸몄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도 많이 사건이랑 있더라고요. 다 이게 지금 다 연결하면은 그때 그 당시 상황이 다 보여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달에 1,000만 원씩 용돈으로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자기의 아버지에게 그 내용도 입금 거래 내역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에서 호화 생활하고 있다. 김영철이 태국에 머무르라고 한 것과 장시호의 태국 주소지가 이제 그 시기가 묘하게 일치했더라. 그럼 사실 녹취록에서 장시호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사실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김영철 부분만 딱 거짓말이다?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문자를 보낸 시점도 이상하고 그 문자 내용도 김영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잖아요. 장시호에겐 전혀 득될 것이 없는. 네.
그러면서 이것도 나왔는데 김영철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재판 과정 통해 가지고 알게 된 사이인데 뭐 여러 가지 증언들을 잘해가지고 장시호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검 수사가 종료됐다고 해서 갑자기 매몰차게 대할 수 없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박절하지 못해서 디올백 받은 분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법적으로만 문제가 안 되면은 이게 사실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상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어떤 증거 조작을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매몰차지 못해가지고 장시호 전화를 받으면서 모든 조언도 해주고 형량 거래도 해주고 구형 사실도 알려주고 사건 종결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자기 담당 사건도 아닌데 다른 검사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상황도 알려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온정 넘치는 검찰이에요. 이거 자체가 다 범죄 행위입니다. 검찰이 불법적인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고 검찰 전체 자체가 지금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례로 밝혀지는 것 같아요. 이 사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검찰에 있었던 터지는 사건이 이 사안만 있었다면 한번 의심해 볼 만도 하지. 우죽순 터지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저지른 일을 똑같은 패턴으로. 네, 검찰 내부에서 저는 폭로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검찰 자체에 대한 개혁 요구는 검찰 내부에 양심 있는 검찰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뭐 하나 더 나왔는데 오마이뉴스의 또 기사예요. 다른 지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그 오빠 만난 적도 없고 나 혼자만 오빠라고 부른 거고 그 사람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친한 척했고 이런 보도 이런 증언까지 2024년에 보도 다 끝나고 녹취가 다 공개된 다음에 나눈 카톡 내용을 증거랍시고 이렇게 낸다는 거는 마음이 다급하긴 했나 봐요. 네. 김영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